한국을 참여시켜야 한다. 미국 하원에서 작성된 2022년 국방수권법 법안을 두고 2021년 9월을 전후해서 미국에선 때 아닌 파이브 아이즈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법안에서 파이브 아이즈 확대 법안은 삭제되었지만 다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원을 중심으로 시작한 논의가 아니라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국방, 안보 연구소들에서 관련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원에선 작년에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를 추진했지만 관련 분야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거명된 국가들 중 일본을 빼고는 적극적인 나라도 없었습니다. 민감한 국방수권법안 같은 경우 전쟁이나 참사가 아니라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기밀 정보를 주고받는 다국적 연합체와 연관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백악관이나 상원을 움직이려면 전 방위적인 분위기가 필요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국방, 안보 분야의 다양한 찬반 토론은 필요성과 불가피성, 찬성과 반대 분위기를 자연스레 만들어줍니다. 중대 사안을 대체적으로 누구나 인식할 때 결정권자들이 폼 잡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연관된 일이라 해서 해당 국가와 상의하면서 국방수권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미국이 만들었는데 당연히 환영하고 받아들이겠지라는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병력이나 병참 규모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개의 나라로 구성된 민감한 기밀정보 공유 협정을 의미합니다. 민감한 기밀정보, 각 나라들이 1급으로 분류된 기밀 중에서 특급 사안을 제외한 기밀을 서로 실시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선 한 번도 이렇게 분류해서 발표한 적은 없지만 보통 일본과는 1.5급, 한국과는 2급 기밀 동맹국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아마도 영내 중요도 차이나 경제력 등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군사정보 공유협정이 있습니다. 지소미아라는 협정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히 많은 나라와 맺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군사정보협정이라 보시면 될 것이고 파이브 아이즈와 같은 정보연합체는 가장 강력한 협정이라 보면 됩니다. 따라서 가입국 중 모든 나라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코 맺어선 안 되는 협정입니다.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아니라면 가입해서도 안 됩니다. 기밀 정보 공유는 군사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민국이 가입하는 것이 옳을까요? 미국과 1급 기밀을 주고받을 수 있다니 무조건 가입해야 할까요? 기밀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나라의 힘에 따라 질과 양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뭔가를 하려 할 때 영국이나 호주를 국무부 장관이 찾아가 설명하는 것도 미국이 제공하는 범위가 의외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자 부정적인 반응을 내어놓은 그룹이 있는데 누굴까요?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입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기밀 정보 공유가 필요하지 않다. 한국과 미국,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과 주한미군 사이에 혼란만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조금 심하게 비약하면 알아서 잘 기는데 간댕이만 키워 머리 아플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죠. 2021년이 되어서야 미국은 한국에 가했던 미사일 제재를 모두 풀었습니다. 일본은 모르겠지만 한국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이나 미국과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서 대접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일본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결과이긴 합니다. 작년에 하원에서 다룬 국방수권법안에 4개의 나라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한국, 일본을 포함해 독일, 인도까지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껄그러운 이름이 있죠. 인도 또한 러시아와 상당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2021년에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가 좌절된 가장 큰 이유로 인도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로 가입한 나라 사이에 간극이 사라질까요? G7 국가 모임과 G20 국가 모임만큼 간극이 있지 않을까요? 일본과는 속살을 다 보여줄 만큼 서로에게 신뢰라는 것이 있을까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하려는 일에 재를 뿌리며 즐거워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말이죠. 기밀 정보 공유 동맹에 합류하는 것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유는 상대가 제공하지 않아도 내가 상대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열어달라면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 요청한다면 누가 거절하기 쉽고 어려운지 답이 바로 나옵니다.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당시 공개보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일이 많았고 그 대상이 일본과 북한이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과 군부 수뇌부가 약점을 잡히면 경우에 따라 무한정 끌려갈 수 있으니까요. 주요 요직에 있는 자가 약점을 잡히면 흔히 말하는 스파이가 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법안이 제출되자 중국에서 왕이 부장이 황급히 방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는 구시대적 냉전의 산물이며 한중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 외교 분야의 수장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급한지, 민감한지, 불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볼 때 한국이 호주처럼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중국 왕위는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불편해지면 안 된다 말한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우면서 정치적으로 한계가 분명하고 군사적인 것까지 서로가 문제를 가지고 얼버무리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에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미국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나라 이름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국기에 영국 국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 영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기 시작해서 백인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기득권층이 된 국가들 연합이 파이브 아이즈라 보면 됩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동맹체이기도 하지만 균열이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가 국제 분쟁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썸을 타면서 미국에선 뉴질랜드를 믿을 수 있느냐는 반응이 제법 있었고 뉴질랜드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파이브 아이즈가 뉴질랜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의회에서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일본을 군사 동맹체라 여기는 호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존과 다른 입장이라 보여집니다. 작년 말에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 호주는 쿼드는 물론 파이브 아이즈 한국 가입을 찬성한다 전했다고 하죠. 호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한국이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미국이 직접 제안하기 전에 먼저 의중을 살펴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미국 국방안보 연구기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지난달 미 하원 청문회에서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보당국의 입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이 갖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받으려면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얻게 되는 중국과 북한에 관한 정보가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 문제에 관여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의원들이 지난해 국방수권법안에서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한국이 북한에 관련된 인적 정보가 많고 미국이 모르는 접촉이 많을 뿐 아니라 중국과 모든 사업에 접촉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의 발언은 조금 위험하기도 하죠. 대한민국이 미국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미국에서 나오는 역정보 위험성도 그만큼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 하원에서는 2021년에 이어 올해 3월 27일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애리조나주 루벤 갈레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 등이 참석한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파이브 아이즈를 통해 동맹 국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면 경보를 개선하고 억지와 방어에 도움이 되는 비용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니는 이어 미국의 경우 다른 영어권 동맹국과 체결한 파이브 아이즈 정보 협정이 민감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나 일부 유럽 파트너들을 포함한 다자간 정보 공유 채널을 만들어 정보를 개선하고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적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첫 조치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그 가능성을 탐색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이용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기 위해선 미국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5개국 간의 상호협정으로 이루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가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매우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정보가 훼손될 위험이 높아진다며 이 때문에 회원국 수를 늘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꺼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도 기밀 유출을 우려했는데 기밀을 공유한 타국 정부가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우려 안 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파이브 아이즈 확대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 현역 육군 대위가 수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는 대가로 군 내부망 로그인 자료 등을 북한에 넘긴 사건을 언급하면서 파이브 아이즈는 한국에 있는 한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군대와 국정원에 있는 많은 정보 담당자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만약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미국은 수많은 정보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언급한 사건은 4월 28일 몇 건의 기사로 확인이 가능한데 북한에 포섭된 A 대위는 사이버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대위는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렸는데 북한 해커가 민간인 이 씨를 통해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자 2020년 3월 결국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박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심지어 나라까지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도박하고 마약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